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폐업의 매뉴얼을 만들었을까요? 첩보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 2차 대전 때 1944년 그 미국 CIA의 전신인 OSS는 그 나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나치를 방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짜일을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걸 스파이를 통해서 그 나치 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2008년에 비밀 문서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랬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나치가 이 매뉴얼을 입수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 간첩으로 체포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75년도 지난 이 케케묵은 가짜일의 방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 땅의 여러 기업, 공조직, NGO 등등에서 모든 조직에서 목격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저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성과를 방해하고 있다. 이 점만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목격을 하신다면 혹시 이제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든 혹은 모르거든 가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들은 1년에 1993시간을 일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의 근로자들은 1363시간을 일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독일 근로자가 1년 반 동안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1년 동안 몰아서 일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 노동했을 때 생산하는 가치는 GDP는 시간당 38불로 OECD 평균인 53불의 7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 5일을 꼬박 일해가지고 만드는 그 가치를 OECD의 평균적인 국가들은 수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과연 왜 우리의 생산성이 이렇게 낮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수치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의 직장인들이 과연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응답한 겁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 하루 11시간 가까이 직장에 있지만 그 중에 43%의 시간은 생산성이 낮은 시간, 생산성이 없는 시간이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그 부가가치는 그리고 생산량은 상당히 초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그 복싱에 비유를 해본다면 상대가 없는 곳에 대고 부지런히 주먹을 날리는 그 부지런한 헛손질 또는 사업을 뜻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바쁨을 뜻하는 비즈니스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생산성을 낮추고 바쁘지만 성과가 없게 만든 일들은, 주범들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은 성과가 없는 일, 즉 저는 가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가짜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바쁘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은 태업 같은 일들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5가지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기, 즉 5기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는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깜지 숙제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일을 뜻합니다. 실제 공부를 한 내용과 관계없이 빈 종이에 흔적만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말하자면 성과가 아닌 태도, 결과가 아닌 투입으로 성과를 위장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야근이나 내용 없는 형식만 화려한 보고서를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전시성 업무, 그저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보여주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가짜일은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는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편한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주물러대면서 시간을 끌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로 이제 의사결정 장애에 빠진 조직이 이런 증상에 많이 시달리는데, 책임은 지기 싫고 실전에 나가기 싫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보고서만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에 빠진 조직은 성과는 없고 회의록과 이제 그 회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직은 말은 많은데 되는 거는 없는 그런 조직이 되고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짜일은 낭비학입니다. 고객이나 사업이 아니라 나 혹은 상사를 위해서 조직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횡령 같은 명확한 범법 행위는 별개로 치고 한국 조직에는 아주 전형적인 낭비학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전입니다. 의전. 내부인만을 위한 의전이고, 때로는 윗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다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상사를 위해 아낌없이 자원을 낭비하는 조직일수록 고객을 위해서 자원을 쓰는 것에는 상당히 인색하고, 그 결과 이런 조직은 점점 고객 기반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짜일은 다리 걸기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 경쟁에서의 승리로 동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동료를 방해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일을 동시에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경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이기기 어렵고 아주 한정된 자원을 놓고 내부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짜일은 끌고 가기입니다. 이 끌고 가기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회의에 부르고 모두에게 메일을 돌리는 행위, 이걸 뜻합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참고를 보내는 그런 조직은 대부분 끌고 가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회의의 목적이 얼굴 비치는 것인 조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조직의 리더가 그 메일함에 47,000건이 넘는 읽지 않은 메일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가 지장 없이 진행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회의나 메일을 돌리는 그런 조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가짜일을 살펴봤는데, 가짜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일에는 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짜일들은 고객,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 부가가치는 하나도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짜일이, 우리 일 중에 어떤 것이 가짜일인가를 판단할 때, 형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얻는지, 조직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고객과 조직 성과에 하나도 기여를 못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가짜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부가가치 없는 일, 가짜일들을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생산성이 조금 낮은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짜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내부와 상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고객을 쫓고, 진짜 일을 하는 인재보다 가짜 일을 하는 인재들이 출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성과를 내는 인재들이 조직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일들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 하던 일의 반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혁신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가짜 일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왜 그런데 우리가 가짜 일을 택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짜 일이 아주 편하고 쉽게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고객이나 시장에서는 싸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일, 실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상사를 만족시키고 안락한 사무실에서 과거만 반복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 일들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게 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약간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늘상 말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 나온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회의와 보고 문화를 개선한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원격 근무 혹은 재택 근무를 도입하는 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모두 맞으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와 보고, 근무 시간 혹은 원격 근무, 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 속에서 아까 살펴봤던 부가가치가 없는 가짜 일을 걷어내고 성과라는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과가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회의와 보고도 당연히 필요한 것만 하게 되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가 혹은 집에서 일하는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담겨있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없는, 정말 기여가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그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집에서 하는지는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인 우리 일 속에서 가짜 일을 걷어내고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좀 모호한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저희 이제 다양한 뭐 직무 특성 이론 이런 것들, 일에 대한 이론들을 제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저는 일의 본질은 크게 이 네 가지, 목표와 정렬과 의미와 진화라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의 본질,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일의 목표, 즉 골입니다. 일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는 일의 목표를 있거나 다른 목표를 지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특히 올바른 목표,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직의 그 존재의 이유인 고객의 가치와 조직 관점에서의 생산성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일은 최대한 없애고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기여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간접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치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가치, 이 일이 어떻게 고객에게 연결되는지, 이 일이 어떻게 조직 성과인지 뭔가 이제 분명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 역시 없애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명확해지도록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어도비, 저희 이제 지금 PDF나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어도비사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어도비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기존에 이제 그 구성원을 평가하는 상대평가를 버리고 체크인이라는 이름의 뭔가 이제 과거지향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를 논의하는 그런 세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상대평가가 고객의 입장에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도비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직원들을 상대평가하는데 1년에 무려 8만 시간이 소모되고 있었지만, 그 8만 시간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고객들은 어도비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지 그 내부 직원들이 평가를 S를 받던 A를 받던 B를 받던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실제 많은 자원이 그 평가에 낭비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런 일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 상대 평가를 위한 다양한 문서 작업과 행정 작업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고객의 관점에서 일을 다이어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도비는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일을 정리했고 이후 이제 몇 배의 성장을 거두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일의 본질, 그 첫 번째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올바른 목표. 자, 모든 일이 고객 가치와 생산성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일 사이의 정렬입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하는 일들은 다른 일,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잘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1998년에 나사가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발생한 위성입니다. 이게 3억 불이나 든 그런 위성인데, 화성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일하는 그 주체들 사이에 정렬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위성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티사는 그 운동량을 파운드 단위로 계산을 했고 그것을 운영했던 나사는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오해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위성은 아주 엉뚱한 궤도에 진입했고 결국 그냥 폭발해 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렬이 안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동료의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우리 부서의 일이 다른 부서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는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처 간 손발 혹은 부서 간 손발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수많은 사례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조직에서 여러 일들을 정렬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결국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일과 자신의 일을 조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해외 기업의 사례인데 정렬을 위한 기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회사는 그 5만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일의 비전, 가치, 일하는 방법, 일의 장애물, 이 성공 지표라는 동일한 포맷으로 자신의 일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5만 명의 전 직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머니 속에 다 넣고 다니는 셈인데 이런 걸 바탕으로 서로 일을 조정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3개월마다 주변의 동료, 상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정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의 본질의 두 번째 조건인 정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일의 본질의 키워드는 바로 그 일의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인데 보시면 한국의 근로자들의 무려 93%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권위적 문화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식의 일하는 방식의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맥락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으니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몰입할 수 없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본질적인 일의 모습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일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일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일의 심리적인 오너십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그림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의 식당 체인인 징거맨스라는 그런 식당 체인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매주 모든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모아놓고 식당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모여서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식당을 개선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걸 다 반영을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통을 비우는 아르바이트생의 제안으로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바뀐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조직과 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식당이 경영위기에 처했던 2009년 금융위기 때 이 식당의 직원들은 경영진을 빼고 자기들끼리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당분간 자율적으로 급여를 반납한다는 결정을 해서 회사를 되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많은 조직들은 별것 아닌 정보를 위에서 독점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원들이 일의 주인이 아닌 일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일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진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일이지만 일본 기업들의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든 요소는 다름 아닌 물리적 문서 중심의 업무 진행과 도장으로 결제하는 문화였습니다. 문서를 뽑아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새로운 변화 대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계산기로 해야 될 일을 혹시 주판을 써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진화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리더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대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리더도 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 시대의 리더는 눈으로 팔로워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귀를 열어놓는 경청의 수준을 넘어서 귀찮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황을 확인하려 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시로 구성원을 불러서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아웃풋의 이미지를 명확히 그리고 지시하는 명확한 지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국 조직의 리더들은 대충 화두를 던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수정하는 데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지시하기 전에 이미 리더로서의 고민이 끝나 있어야만 비대면 상황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로 만나 팀워크를 쌓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팀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사례를 제가 들어봤는데 화상회의 전에 의도적으로 잠시 이제 잡담을 하게 하거나 혹은 온라인 생일 파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구성원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측면을 저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무엇이 가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의 본질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책 한 권의 내용을 이제 짧은 시간에 축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전달이 됐는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일의 본질의 4가지 키워드, 즉 목표, 정렬, 의미, 진화, 그리고 이 각각의 첫 글자를 따면은 결국 게임이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종합한 게임이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표가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잘 정렬되어 있고 의미가 있으면서 진화하는 일이라면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이 4가지 키워드를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유념을 해주셨어야 되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일이고 무엇이 가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은 특정 부서의 일, 뭐 인사부서의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일하는 방식이 제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많은 기업들 혹은 조직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한두 번의 캠페인을 하는 걸로 이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은 우리 몸과 조직 곳곳에 배어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캠페인이 아니라 최소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 지식과 참여와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이 자리에 저는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본인의 일, 그리고 본인 이제 팔로워들의 일이 이 네 가지 조건, 목표와 정열과 의미와 진화라는 측면에서 정확한지를 보고 그것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경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 코스포 언택트 업무관리 체계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될 한국남부발전 디지털 뉴딜 부장 박준영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교차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느 회사가 그렇듯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 환경화에서 생산성의 하락이 없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게 되었고요. 이 업무 수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업무 전 과정을 연결하는 비대면 업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RPA, 챗봇 기술 등을 활용한 업무 처리의 자동화, 지능화 및 클라우드 PC와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언택트 업무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해서 언택트 환경으로 보시는 장표와 같이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표는 코스포 통합 언택트 업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을 도식화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좀 한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용은 먼저 한국남부발전에서 근무하는 가상의 남대리라는 직원이 비대면 업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택근무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일 아침이 되면 남대리는 집에 있는 개인 PC를 통해 회사의 클라우드 PC에 접속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PC에 접속하면 남대리는 회사 내에 본인의 PC와 동일한 환경에서 바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업무 본인의 일간, 주간 업무 계획과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사항을 확인해 자신이 오늘 할 일들을 챙기게 됩니다. 이 업무 수첩의 업무 계획에 따라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RPA를 활용해서 업무 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본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인카드나 출장 정표들을 챗봇 시스템에 접속해서 처리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업무상의 질의가 있을 때는 사무실 옆자리의 남 차장님보다는 사규에 기반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챗봇 상담봇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보고가 필요할 때는 스마트 보고 시스템을 열어 보고 자료를 업로드하고 보고를 예약합니다.
간단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는 남대리를 위해 상사가 서면 보고로 대체 처리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줍니다. 어느덧 그 퇴근 시간이 임박했고 전자결제, 스마트 보고 시스템 등의 업로드한 자료들은 이 업무 수첩으로 자동 연계되어 오늘 남대리의 업무 실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남부발전 남대리는 오늘 하루 집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하루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저희 회사의 언택트 업무관리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하지만 업무의 지시나 수행이나 성과관리 등에서 기업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남부발전도 이 업무 수첩의 개발을 통해서 업무 계획에서 수행, 성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계획은 일, 주, 월, 연간의 개인별, 주요 및 일일, 그리고 계획과 지시받은 업무로 업무 계획을 등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일 주요 업무는 연간 개인별 성과 KPI와 연계돼서 관리됨으로 인해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 실적은 이 업무 수첩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업무 중 생성한 전자결제 문서라든지 스마트 보고 시스템에 업로드한 자료 등이 이 업무 수첩으로 자동 연계될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측면입니다. 관리자들은 업무 지시사항을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지시 내용의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근거를 남기고 구두 지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문제로 잘못 추진되는 업무들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지시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관리할 수도 있어 업무 누락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한 번에 한 명에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직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차장이 다시 담당 대리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시스템상의 이력이 남아 그 당초 지시한 부장이 본인이 지시한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고 있고 피드백이 되었는지 또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코칭 작성 기능도 들어있어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유도하고 코칭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스템의 한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장들은 하위 조직의 업무를 구성원 개인 단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조직장들은 업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 등록된 그 업무 성과, 업무 실적들은 인사평가 시에 단순 클릭만으로 인사평가 기초 자료에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실적서 작성 없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 수첩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협업입니다. 이 부분은 재택근무나 출장지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시스템 접속만으로 부서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의 추진이 용이합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구성돼서 활동하는 TF 조직 같은 경우에도 업무 현황을 서로 한눈에 공유할 수 있어서 협업과 업무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된 업무 진행 과정은 지식으로 등록해 신입 직원이라든지 후임자들이 업무 노하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이 업무 수첩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RPA와 챗봇 등의 4차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지능화를 추진한 부분입니다. 업무 전반에 존재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RPA와 챗봇 기술 등을 이용해서 제거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간에 직원들이 보다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2019년까지는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처리 등의 4개 분야에 그쳤던 RPA 기술 적용 분야를 2020년에는 발전, 환경, 경영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23개의 추가적인 업무를 발굴해서 현재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경비점표 자동화로 처리 자동화로 업무 처리 시간을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요. 비대면을 통한 업무 상담 그리고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멘토봇 등을 개발해서 또 하나의 주요한 언택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보고 시스템은 남부발전 고유의 온라인 예약형 보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보고 시간을 예약해서 경영진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온라인을 통한 보고자료 관리뿐만 아니라 간단한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 대체를 유인함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보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 공공기관에 저희가 무상 배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과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을 현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업무를 위한 ICT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의 인프라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한정된 장소에서 전사회의에만 운영하던 화상회의 시스템을 공영회의실, 경영진 집무실, 교육장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고화질 영상 기반으로 복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공되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지난 4월부터는 경영진과 고위 간부님들이 개별 집무실에서 주간과 월간의 정례 회의를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원격지 출장지에서도 사무실에 있는 본인 PC에 바로 접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용 클라우드 PC는 2015년 첫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2,500여 명의 전 직원을 비롯해 필요시 협력사 직원까지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업무의 또 하나의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남부발전이 현재 구축 운영 중인 에 있는 언택트 업무관리 체계와 주요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는 비대면 업무관리 체계를 운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베럴 라이프라는 슬로건과 업무 전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스마트 코스트 구현 및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통해 발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